그동안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었던 각종 장신구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거의 다 선물을 받았고 이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김건희한테 줬다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22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 명품백부터 우리 최재형 목사가 참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급 시계, 목걸이, 팔찌도 있었고 이 수많은 뇌물과 청탁을 받았던 김건희가 일단은 구속이 됐는데 신유아 교수님 좀 이거 어떻게? 아니 일단 그 수많은 거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금액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명태균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돈 오간 액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어디 뭐 영천 뭐 시장을 하는데 얼마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나오는 대화 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아 추경호도 20개 받았는데 뭐 우리라고 그 이상 못 받을 게 뭐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큰 이건 더군다나 이제 일종의 매관매직인 거잖아요. 확정되는 거잖아요. 선출직은 공천받고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 자리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장관 자리가 이제 총리실 직할로 있는 게 국무조정실. 거기에 국무조정실장만 장관급이에요. 나머지 차관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총리 직할로 있는 데서는 비서실장만 차관이고 정무실장, 민정실장 다 1급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그 높은 자리를 주는데 확정적 자리잖아요. 이건 예스만 하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청문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서희건설 같은 이런 대기업이 하는데 목걸이 하나로 금액으로 과연 됐을까? 목걸이 하나로 퉁치기에는 너무 목걸이 프로치 다 합쳐도 지금 9천 몇백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 오가는 이 금액도 몇 억 단위가 막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은품 같은 거 같아. 이거는 이제 그러면 걸리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다. 네. 당연히 또는 있겠네요. 주지는 않더라도 서희건설이 약속받은 뭐 건설 수주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 말씀하시니까 서희건설이 대체로 수주 잔고에 있어서 도급 순위에 있어서 23위부터 30위권에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윤 정권에도 계속 수직 상승을 해요. 마지막 공개된 거에 보면 16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매출액이 1조 4천 몇백억인데 이익률도 높아요 건설사 중에서. 이익률도 1천 몇백억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직 상승한다. 그러면 건설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남들은 노력 안 해요? 다 놀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한다? 뭔가 있는 거죠. 진짜 궁금하다. 심지어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 보면은 2024년 작년에 김건희를 안가에서 2번 만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가를 왜 갑니까? 안가를 김건희의 어떤 개인 빠입니까? 김마담입니까? 김건희가 아니라 김마담. 김마담설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안가에 가서 2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목걸이 이런 거를 이제 돌려줬는데도 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말로는 돌려줬지만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 이런 취지로 안가로 초청했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위로? 이거 참 아니 김건희 건설사 회장한테 마음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냥 쩐적 위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서희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선물 뇌물에만 집중하지만 그 거슬러 가서 보자고요. 건진한테 사무실 11층을 내줬잖아요. 뭐 돈을 건진이 자기가 지불하고 나중에 보전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기사 보니까 전전세였다. 그 임대 자체가 아예 내물릴 가능성이었다. 전전세? 빌려준 거였는데 다시 이게 돈을 어떻게 보전하는 전전세였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보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건진이 뭐 먼저 내고 뭐 다시 받았다. 과연 건진의 위세를 알았으니까 그 안에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어느 분인가가 방송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영수 씨가 거기 와서 뭐 건진을 만났다. 그러면 진정한 찐 실세가 누군지 알았다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건진을 그 안에 들인 게 대략 어림잡아도 정확한 시작 시점은 모르지만 제가 윤석열 캠프 시작할 때랑 이렇게 비추어 보면 2021년 6월경이란 말이에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때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도 건진은 그 안에 들였다. 서희가 그러면 단순히 건진이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회장실에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돈 단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9천만 원으로 그냥 다 모든 게 퉁쳤을까?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김건희는 계속 이거 모조품이다 하면서 그 서희건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부정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회장이 자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빨리 꼬리를 자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그게 있겠네요. 그 법률 명칭이 계속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로 하려고 한다라는 형량이 아예 다른다면서요. 그냥. 그러니까 알선수재로 될 경우에는 김건희 형량도 5년 이하로 낮춰집니다. 그런데 같이. 무엇보다 제공자는 알선수재를 위해서 그 물건을 제공한 자는 이거는 뭐 뇌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선 처벌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적용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의 형량을 가이드라인을 내가 내리고 간 거네요. 형량이 아예 없는 거죠. 이분한 회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저 제공한 것뿐입니다. 라고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 김건희가 받았고 그 목걸이를 이미 다 착용을 했고 그 모습을 다 옆에 있는 남편이 다 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자수서에 쓴 거대로 국무총리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뇌물입니다. 그러면은 처벌은 이봉관 회장이 받게 되는 거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받게 되는 거예요? 청탁을 한 제공한 사람. 이봉관. 예, 이봉관 회장이 받게 되는 거죠. 뇌물이죠. 네네. 박성근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뭐 어느 정도 자신도 같이 공범일 수가 있죠. 뇌물 제공의 공범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밝혀내는 게 문제지만 일단은 그 이봉관 회장은 최소한 사실 지금 밝혀진 이 액수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 뭐 팔찌, 뭐 귀걸이 세트 요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드러난 것만 사실은 이거 구입처를 찾아내기 쉽잖아요. 2022년도 6월 29일에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구입한 내역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역이 나오는 것은 빨리 불고 아직 현금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치. 현금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있겠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압색에 대한 정보가 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월요일 날 이제 압색을 했죠. 그 압색에 대한 정보 새 나간 거 특검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중하게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압색에 대한 정보 나가고 서류 빼돌리고 했는데도 압색의 강도를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영감님, 우리 회장님 붙잡혀가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하는 걸 보고 하나 둘 서희 윤희 성희 도희 그래서 이름이 다 오픈돼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하나 둘 서희에서 서희건설입니다. 실제로 영포라인이 있죠. 그 지금 이봉관 회장이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잖아요. 이 관계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에 여기가 기독교 섞여 있어요? 기독교의 국가조찬 기도회의 주요 구성원들을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압수했하고 했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김장환 여기 다 박안수도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주요 멤버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왜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하고 같이 와달라 등등등 해서 왔다 이거잖아요 진짜.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거기에?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네. 이상한 부패한 사람들만. 김용민 목사님이 거기 계셨으면 나라는 잘 돌아갔겠죠. 진짜 불러주시지.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렇게 조사하시는 목사님이죠. 여튼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소집을 막 했겠죠. 요 사위를 보시면 검사, 판사예요. 셋째 딸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에 저거 뭐라고 그러죠? 그 남편 따라서 연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현직 판사일 거예요. 그래서 연수 기관으로 알고 있고 셋째 딸이 검사였는데 8년을 검사를 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재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분율도 제일 많아요. 셋째 딸이. 어쨌든 이제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다 법조인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압색에 대한 정보가 새 나갔다. 법조인 가족들 6명 중에 딸 셋, 사위 셋 6명 중에 무려 4명이나 법조인이잖아요. 굉장히 문단속 잘 하셔야 된다라고 특검에 그거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책회의 하면서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이 설명 주셨지만
얼마나 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빨리 네. 자소서를 쓰자. 자소서를 쓰자. 저는요 이번관이고요 하면서 이제 해서 열심히 그거를 썼겠죠. 이거 충분히 이제 법률적 검토를 받고 한 거 맞겠죠? 서희건설 법무팀 뭐 이런데. 그럼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희건설에서는 이제 민변 출신의 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털면 나올 거에 대해서는 빨리 영수증 있는 거는 빨리빨리 일단 인정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죠. 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부인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다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안가 얘기까지 가면서 네. 안가라는 건 군사시설입니다. 네. 근데 군사시설을 어떻게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김건희가 기업 회장을 불러다가 위로를 받는 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장소로 사용합니까? 이것까지 다 부른 거예요. 이것까지 불고 왜냐하면 또 이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그 출마를 결심할 무렵에 막 문자 메시지 한 거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봉관 회장과 나오는 거는 빨리빨리 부는 게 좋다. 저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딸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빨리 구속되는 게 상속을 더 당길 수도 있어요. 너무 생각해봐. 재벌들은 우리 상상 이상이니까 이 법적인 조언이 모든 재벌가가 대한항공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이 조언이 과연 아빠를 위한 조언이 맞았을까? 이런 좀 의심되는. 굉장히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9대1, 8대2 정도 이 마음이 섞여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 아마 잘 말씀하셨는데 서희건설은 진짜 지금 초비상이 내부적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 증여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요. 대주주 패밀리들 개인 지분율이 10%가 안 돼요. 서희건설이 코스닥 상장사예요. 코스피가 아니고 그래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주택 있잖아요. 지역주택 조합, 지옥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조합에서 조합장이 뭐 누구한테 뇌물 주고 구속되고 이런 게 수없이 나온 게 우리나라 지주택의 흑역사죠. 그 한복판에서 가장 그걸 많이 하면서 성장해 온 게 서희건설이고 매출의 약 80%가 지주택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주택 사업도 전면적으로 손본다는 게 우연의 일치처럼 이 서희 부각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딱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서희를 알고 한 것처럼 전혀 이 서희가 부각되기 전에 딱 집어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에다가 이봉관 회장 지분율이 5점 몇 %밖에 되지 않아요. 딸들도 지분 합쳐봐야 개인 지분율은 10% 미만이에요. 다 가족 패밀리가. 순환 출자 고리로 연결돼서 다른 코스닥 유성 TNS라는 다른 코스닥 회사 또 다른 비상장 기업 이렇게 해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다?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집중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먹힐 수가 그래서 있구나. 아마 비상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중권은 내란 전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윤석열이 이거 받아들여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역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TV조선 나와서는 자기가 오래 통화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 이제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진중권은 김건희와 어느 정도 관계였을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진중권이 이제 흔히 말해서 진영을 넘나들면서 뭐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정용진 회장이 운영하는 용지니어스 식당 그런 거 있습니다. 그지 같은 데 가서 밥도 얻어먹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때 전후로부터 이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친밀감이 있게 지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라고 본인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1시간 반을 통화할 수 있는 사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하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랑 어떻게 1시간 반을 통화해요? 특별할 수는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전 진중권 씨를 잘은 모르지만 뭔가 김건희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언보다는 계속 맞장구 쳐주고 미친 아부를 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막 그 사람 솔직히 말에 신뢰가 가는 톤도 아니고 말투도
아니잖아요. 말이 되게 가볍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김건희가 특검 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남아있으면 진중권 녹취록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조언이에요, 조언을. 제가 봤을 때 조언은 CR도 안 막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진석사께서 동양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광운대학 갈 때도 이상한 이제 썰이 있었던 거죠. 누구누구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혹들이 많이 이제 세간에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죠. 김건희 이 삶의 궤적을 이렇게 많이 보면 컴플렉스가 발현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지성인, 지식인, 뭐 또 박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래서 자기 호칭도 꼭 교수라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필 조언을 구한 분이 석사네. 좀 더 신박사한테 구했으면 이 신박사도 잘해줄 수 있었는데. 봐봐. 김건희 앞에 가면 다 어필하게 된다니까. 진중권은 참 변신을 잘해요. 변신의 기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TV조선에서 지금 진행을 맡고 있잖아요. 강적들. 네, 진행을 맡으면서 또 이제 거기서는 또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제가 통화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야, 뭐라고 또 입을 놀릴까 봤더니 그러니까 직업 방송인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직업 방송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말을 뒤집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저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 바라기형, 권력 바라기형에 굉장히 딱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보면 국정에 참여를 해봤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평론과 정무적 감각에 기초한 이제 국정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평론가적인 입장으로 거의 뭐 반평생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면 그 평론가적 입장에 반발짝 떨어진 것과 국정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에 그거를 잘 들어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조화를 이루게 해야지 이제 국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평론도 하고 하시지만 평론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 가볍게. 여기 두 분 다 하시잖아요. 평론도 하고 그렇죠. 국정. 맞아요. 끝났습니다. 대표적인 예. 무사히 활동 종료했습니다. 국정은 이제 현실이고 지극히 이제 현실이고 책임성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또 어떤 때는 법적인 책임성. 이 부분에서 수없이 밖에 이제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 게 가볍게 듣고 참조를 해서 자기가 현실에 맞게 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냥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던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일교도 이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분명히 정조준하고 있지만 통일교는 이제 문제가 여러 갈래로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권성동 큰거 한 장이 있었고 또 지금 저희가 화면 함께 보시고 있는 게 윤석열 지지 현금 다발을 전국 교구에 수천만 원씩 뿌렸다. 결국은 이제 대선 개입입니다. 선거 운동 자체를 종교단체가 개입을 해서 각 지역 분해별로 윤석열을 도와라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거에 김건희 선물까지 가고 인삼가루도 가고 마지막에는 캄보디아 사업까지 개발로 가려고 했었던 이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가 서희건설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과연 목걸이 몇 개로 그냥 국무총리 비서실장 청탁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그 정권 내에서 건설사 수주까지 갔느냐 요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까지 갔겠죠. 그러면 통일교도 역시나 가장 큰 돈은 결국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는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인 것은 용민이 형이 이 방송에서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오락내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한쪽에만 로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교가? 이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용민이 형은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캄보디아에.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의원이라서 이름 얘기하고 싶지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통일교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단위가 좀 이상하다. 큰 거 한 장이라고 했는데 통일교는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다도 나오고 뭐 옛날에 저 보리텐이라고 왜 보리 음료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맥콜 보리텐이 아니라 참 보리텐은 유사품이구나. 맥콜 아직도 있잖아요. 맥콜 뭐 이런 거 뭐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현금 다발이 그러니까 쇼핑백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큰 거 한 장이라는 건 수첩에 나온 내용이고 절을 하고 한학자에게 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들고 갔다. 그렇다면 쇼핑백에 뭐 기념품이 들어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쇼핑백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다발은 맞아요. 예 액수가 뭐 이거 한 장 넣을 수 없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번에 발표됐지만 압색하다 보니까 관봉권이 이 다발로 있고 뭐 기백억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고문을 열어서 주고 큰 절을 할 정도면 과연 뭐 작은 거 우리 그냥 한 개 저 관봉권으로 해봐야 비타오백 한 박스에 저기 한 개가 들어가잖아요, 실제. 1억이 들어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요즘 5만 원짜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과연 그거에 이 그러니까 큰 절을 했을까요, 제가 그분이? 쇼핑백에 담아 보니까 이렇게 뭐 10억 정도는 충분히 두 개 정도 10억은 충분히 들어가고요. 쇼핑백의 크기에 따라서 뭐 20억까지도 한쪽이 10억씩 들 수 있는 정도 네, 되더라고요. 네. 우리도 저라면 주는 거예요, 10억? 절 먼저 해볼까요? 저는 큰 절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예쁘게 10억이요? 근데 뭘 해줄 순 없어. 절만 해줄 수 있는데. 우와, 그러니까 1억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큰 거 한 장이라고 메모에 써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분이 이제 뭔가 진술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기업에서 돈 단위로 보면 이제 한 개가 1억인데 큰 거 한 개는 10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조금 퀘스천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고 받은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 통일교 그 수준에서 뭐 단순히 작은 사업 하나 뭐 한두 개 또 누구 뭐 사람 뭐 이런 거 비례대표 뭐 한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비례대표는 큰 거지만 그렇게 끝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메모에 있잖아요. 저 문자에 있잖아요. 캄보디아 들어간다. 뭐 이런 문자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참 어머님인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주 굉장히 익사이팅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아 그래요? 참 어머님이. 어머님이 익사이팅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문자에 익사이팅에 하신다. 그러면 앵간히 저기를 해갖고 익사이팅 하셨을까요? 그렇죠. 10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10억 버는 걸로 익사이팅 하지 않죠. 그렇죠. 조단위로 가야죠. 그렇죠. 궁금하다. 그런 것까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다 의혹이고 어떤 상황으로 익사이팅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도 끝까지 한번 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 기회에 만약에 우리 당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한번 다 세게 갈아엎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당인가 뭐가 중요해? 이런 사이비 종교랑 엮여 있는 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죠. 그럼요. 이건 사실 이제 국가 위신이 떨어질 뻔한 거예요. 캄보디아나 지금 뭐 대통령께서 또럼 총리 베트남 서기장 만나가지고 이제 베트남 투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었던 신남방 정책과 수출 다변화의 핵심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사업을 뇌물 조금 받아먹고 잘못된 종교에게 한국의 이미지 자체를 나쁘게 할 뻔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왜 통일교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관봉권이 금고에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그거는 현장에 수사한 사람들 입에서 나왔겠죠. 나왔다 그러면.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시계 뭐죠? 바샤르 콘스탄틴을 선물한 사람이 5만 원권 국권을 자기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국권? 자, 통일교에서 관봉권을 아무리 통일교가 돈을 많이 운용하지만 관봉권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시중에 돌던 어떤 국권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관봉권이라 하면 흔히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 이제 받겠죠. 대통령실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소위 특활비를 운용하는 그러면 새 돈과 헌 돈도 바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막 드는 거예요. 돈을 평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 이거 새 돈 가지고 돌렸을 때 또 나중에 어떤 의구심이 있다. 그럼 이것도 돌린 거 아닌가 하는 소설까지 써보게 된다고요. 거기까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권을 줬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보면 관봉권을 줄 수도 있는데 국권을 자기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김예성 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예성 씨의 횡령 의혹 주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고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집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대 EMBA 이기동문 저 문제의 서울대가 이제 나경원을 약올린 또는 야공원이 약올린 그 포인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잔고 증명서 위조 2011년 유죄 판결이 됐고 또 김혜성이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의 굴지 기업들이 184억 원 투자. 근데 돈이 절반 나누고 해서 김건희한테까지 갔다. 그리고 저 IMS로 추정되는 그 이전의 렌트카 업체가 정확히 이제 박영수 특검 할 당시에 그 특검팀이
그 차를 다 렌트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마이카.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착 관계는 좀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것으로 저희 충분히. 그러면 거기서도 렌트하고 포항 그 업자한테도 렌트 받고 당한 포항업자. 포항업자 이제 박영수 특검의 와이프. 가짜 수산물업자 김 씨. 포르쉐 파나메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전에. 김예성 씨는 구속됐나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겁니까? 김예성 구속 됐어요? 예, 구속된 걸로. 그래요? 청구한 것까지만 알아가지고 구속이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 김예성 씨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은 김건희가 뭘 했다, 나한테 뭘 시켰다,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술술술 다 불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닫을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안 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깊은 경제 공동체였었을 거예요. 제가 김혜성 씨의 존재는 2010년부터 들었어요. 실제로 기업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인들 모임에서 제가 계속 그 총무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 EMB 2기 저게 50몇 명일 거예요. 저기서 줄줄이 뭐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이사도 있고 뭐 국내 굴지의 어떤 유제품 기업의 오너도 있고 막 쭉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한 10여 명 있어요. 그 명단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같이 가면서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강남 바닥에. 김예성. 그래서 실제로 이제 349억을 위조를 하잖아요.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잔고를 위조해서 동행사를 저 정도의 규모로 할 사람이 1년에 몇 명쯤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요? 뭐 10년에도 그렇죠. 10년을 해도 아마 이 10손가락이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를 우리 살 떨려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더군다나 금융 출신이에요.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잘못 얻어 걸리면 내가 사망이다 하는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업무 상자가 들어가겠죠. 고도의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또 자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버젓이 위조를 해줬고 또 동행사 대밀어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징역 5개월인가 하고 뭐 집행유예 뭐 받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같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집사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죠. 그러니까 집사는 자기가 모욕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인데 집사로 격가를 시키니까 모욕적이라고. 형량상으로는 집사가 낫지 않을까요? 조금 모욕적이더라도 빵이 조금 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있다가 집사로 바꿀 것 같은데. 아니 자기는 그런 빵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그런 사람 아니라면서. 빵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그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비마이카에서.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털기 위해서 결국 한국 증권금융 거기서 뭐 80억인가 70억 받아가지고 그걸 턴 거 아닙니까? 신한저축은행의 돈 사채를 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신한저축은행은 내 회사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막 몇십억씩 막 계속 투자하고 이해가 안 되는 돈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그 쭉 그 후원 명단 같이 보셨잖아요. 보시면 자주 등장하죠. 그 신한저축은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잔고 위주로 자기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죠. 범죄자가 같이 끼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후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김건희를 보고 한 것이다. 김건희 뒤에 있는 윤석열을 보고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김건희 얘기 이어가 보면 내가 다시 남편과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름 돋는 저는 이거 기사 보자마자 진짜 소름이 많이 돋으면서 진짜 윤석열의 마음은 어떨까? 마지막까지 자기 남편을 잘근잘근 밟고 올라가려는 이런 여자. 저는 이 마음은 진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을 거기 때문에. 올해 만나서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국가가 처벌하면 어떡하나. 제가 어제 아침에 저 남부 구치소 앞을 갔어요. 근데 하필 딱 김건희 나오는 시간이더라고요. 출석하려고 출두하려고. 근데 노래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만나. 만남? 지지자들이 1000번을 만나도 뭐 하는 노래 있잖아요. 왜? 아니 모르면 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셔야죠. 1000번을 만나도요. 방송 아닙니까? 준비 안 하십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내용과 연상되는 노래를. 그래서 쳐들어가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건희 동생 내 소송도 취하고 가. 기울백 내놔 하고 이병수 기자가 했듯이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에 그 노래를 튼 건지 원래 튼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애절한 노래를 계속 틀고 있더라고요. 구치소 앞에서. 근데 예전에는 윤석열이 이제 대구로 좌천됐을 때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땡땡 새끼 그만두면 같이 안 산다라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 마이크 열어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때 자천돼가지고 저기 대구 가서 있을 때 나 그만두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덴번에 그냥 이 새끼야 너 올라오기만 하면은 난 안 산다고. 아니 나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대구로 자천됐을 때 사표내고 올라갔다 하니까 어떻게 욕을 하던지 좀 한번 그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여름이라서 냉면을 먹었어요. 야쿠르 비스타 그 2층에서. 근데 갑자기 먹다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덴번에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요.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나 안 살아 올라오면은 안 살아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요. 이 먹던 냉면도 다 뱉어지고.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말고 다른 욕은 어떤 욕을 주로 하던가요? 이 새끼 그걸 올라오기만 하면 난 안 산다고 이혼한다고. 와, 진짜 남편한테 저런 욕을. 이제 백은종 대표님 정말 잔인하네요. 사실은 이제 어떤 욕을 하는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극적이잖아. 정확히 나왔던 거는 저 내용에 따져보면 시발새끼 개새끼라고 남편에게 검사직을 그만두면 같이 살지 않겠다는 포인트는 어쨌든 검사직은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랑 사는 이유는 너가 검사라서 사는 거다.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하고 난리치면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내 뜻이 맞다니까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는데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제 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살지 않겠다. 다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윤석열 귀에 들어가게 하면서 윤석열이 사실은 다 내가 한 거다. 그냥 김건희는 그냥 뭐 받았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 명령했고 모든 죄는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처음에 이제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었죠.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 뭐 안 가. 우리는 절대 안 가.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가. 그 윤핵에 이제 밀어빵 몰어빵을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짜로 이혼을 예정하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그럼 이걸 단절해야 뭐 재산관계부터 모든 걸 다 끊어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윤이 안 나가요.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러브레터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할지를 봐서 최종적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윤석열한테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맞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지금 혼자서 저러는 게 아니고 윤석열은 아직 명령을 못 받아서 지금 버티는 중이에요. 김건희의 명령? 그렇죠. 그럼 만약에 법적으로 모든 증거들은 김건희가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윤석열이 증언을 내가 다 한 거다라고 하면 김건희 형량이 낮춰질 수 있나요?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로 처벌하지 뭐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진술로 증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은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직접 공천을 주라는 명령에 대한 증거는 발견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김영선 공천권은 이미 뭐 녹취가 나 있죠. 목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는 이거를 막 굳이 내가 있잖아 이런 청탁을 받고 이런 뇌물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아도 실제로 청탁을 받았고 그게 실행이 됐다면 서로 간에 같이 한 몸으로 경제 공동체처럼. 네네. 근데 경제 공동체보다도 부부는 아예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단어고 부부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래요. 너무 달콤하네요. 너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김건희가 사실 주범이잖아요. 아니면 윤석열이 다 증거를 다 불고 나서 내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다 거짓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윤석열 그럴 감이 못 될 것 같아. 지금 본인이.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아크로에 살던 분
분한테 이제 말씀 듣고 또 잘 아는 분한테 들은 걸 보면 종합해 보면 애틋한 건 맞긴 맞아요.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해서 그건 맞아요.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 참 어릴 때 연애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남자든 여자든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나락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애틋하다고요. 네. 아 진짜.